기원전 49년 1월 루비콘 강변. 한 남자가 말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그는 조국의 적이 됩니다. 망설임 끝에 그가 내뱉은 한마디. 주사위는 던져졌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건넌 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이사르를 로마의 황제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카이사르는 결코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황제의 왕관이 아니라 독재관이라는 칼날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결국 그 자신을 향했습니다. 로마는 왕을 증오했습니다. 기원전 509년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를 추방한 이후 로마인들은 왕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공화정이었습니다. 원로원이 있고 집정관이 있고 호민관이 있는 균형 잡힌 체제,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은 이미 균열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복전쟁으로 영토는 넓어졌지만 그 과실은 소수 귀족들의 손에만 쌓였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들었고 빈부격차는 글에 달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유혈로 끝났고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은 로마인이 로마인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3명의 남자가 손을 잡습니다. 기원전 60년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 카이사르. 역사는 이들을 제1차 삼두정치라 부릅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동방을 정복하고 해적을 소탕한 영웅.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며 권력의 맛을 본 인물. 그리고 카이사르. 당시 그는 빚더미에 앉은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검투사 경기로 민중을 사로잡았고 파격적인 공약으로 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빚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두정치의 미략으로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이 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년간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갈리아 전쟁은 정복 전쟁이자 동시에 카이사르의 사병 양성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로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카이사르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공화정이 아닌 그들에게 승리와 약탈의 기회를 준 장군 개인에게 향했습니다. 기원전 53년 삼두정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파르티아 왕의 연회장에서 공처럼 굴러다녔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황금은 그의 입에 녹여 부어졌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2명뿐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갈리아에서 돌아오는 카이사르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군대, 그의 인기, 그의 야망, 모든 것이 공화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돌아오라고. 카이사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없이 로마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재판과 추방,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2가지 선택지만 있었습니다. 순순히 항복하거나 아니면 로마를 향해 칼을 빼드는 것. 기원전 49년 2월 10일 루비콘 강.
법으로 금지된 이 경계를 무장한 채로 넘는 순간 그는 반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제13군단이 강을 건넜습니다.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의 속도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번개처럼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었습니다. 도시들은 거의 저항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로마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공화정의 수호자라던 원로원 의원들도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카이사르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항복하는 적들을 용서했고 심지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관용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술라의 독재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카이사르가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전쟁은 지중해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이집트, 북아프리카. 카이사르는 어디서든 승리했습니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의 대군을 격파했고 폼페이루스는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로마 최고의 장군이었던 그의 머리는 카이사르 앞에 놓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출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젊은 여왕은 융단에 몸을 숨겨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치적 동맹이었지만 동시에 열정적인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를 왕좌에 앉혔고 그녀는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카이살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로마로 개선합니다. 그가 손에 쥔 권력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독재관, 원래는 국가 위기 시 6개월만 임명되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독재관직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1년, 그 다음에는 10년, 마침내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공화정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원로원은 여전히 소집되었고 집정관은 여전히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카이사르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원로원 의석을 90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지지자들로 채웠습니다. 심지어 갈리아 출신들도 원로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보수파 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달력을 고쳤습니다. 율리우스력,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의 기원입니다. 토지를 재분배했고 공물을 나눠줬으며 거대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대리석 도시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드릴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칭호였습니다. 기원전 44년 2월 루페르칼리아 축제.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우려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거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속지 않았습니다. 왕관이 없을 뿐 카이사르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음모가 싹 텄습니다. 60명이 넘는 원로원 의원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카이사르가 용서해준 옛 적들도 있었고 그가 믿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브루투스,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꼈던 젊은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방자라 불렀습니다. 공화정을 구원할 영웅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3월의 이두스, 점쟁이가 경고했습니다. 이날을 조심하라고. 카이사르의 아내 칼프르니아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 극장의 회의장.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를 둘러쌌습니다. 청원을 올린다는 핑계였습니다. 순간 한 의원이 카이사르의 톡가를 잡아당겼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단검들이 번뜩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3군데의 칼에 찔린 채 쓰러졌습니다. 브루투스의 칼날을 보았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 공화정의 마지막 수호자들은 피로 물든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자유다. 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화정의 완전한 종말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민중은 해방자들을 증오했고 카이사르의 부하들은 복수를 외쳤습니다. 또다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3년 후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거머쥡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 그는 교묘했습니다. 독재관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공화정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가 완성한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 시저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카이저, 러시아의 차르, 모두 카이사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 남자의 야망이 500년 공화정을 무너뜨렸고 그 폐허 위에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칼은 그가 꿈꾸던 세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칼은 공화정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을 뿐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순간부터 로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